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양내과 의사 김범석입니다. 오늘은 삶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하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요. 다 암에 걸리고 항암 치료받고 이런 환자분들이신데요. 생각해보면 암에 걸리고 나서 굉장히 힘들고 불행하고 우울하고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환자분들 표현으로는 아유 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 오히려 나는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암에 걸렸는데 예전보다 더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그분들을 좀 자세히 좀 관찰해 보니까 몇 가지 좀 공통점들이 보이더라고요. 버킷리스트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환자분이셨는데요. 70대 환자분이셨고 폐암 진단 받으셨었던 분이세요. 근데 폐암도 다른 데 좀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돼서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니라 생명 연장 목적으로 이제 항암 치료를 하시고 기대 여명이 좀 길지는 않으셨어요. 한 1년 조금 더 넘기기 어렵겠다. 이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당연히 충격을 받으시죠. 아니 내가 암이라니, 내가 완치가 안 된다니, 아유 항암 치료 그 머리 빠지고 토악질 나는 약이라는데 내가 항암 치료를 받게 될 줄이야.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하고 분노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셨는데 어느 시점이 돼서 항암 치료를 하다가 표정이 굉장히 좀 밝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지내시냐, 항암 치료 많이 힘들진 않으시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진료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의사 양반 내가 얼마 전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거를 내가 만들어 봤다고. 영화 같은 거 보니까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목록을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나도 그거 한번 좀 해보고 싶어 갖고 내가 요즘에는 버킷리스트 하나씩 지우면서 다니는 게 내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떤 일들을 주로 하고 계신가요? 환자분의 버킷리스트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1박 2일로 강원도에 공기 좋은 뭐 펜션 가서 가족들과 같이 좀 즐겁게 지내고 온다든가 바닷가 카페에 가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온다든가 이렇게 여행 다니는 것들을 목록을 쭉 쓰시더라고요. 여행을 가서 좀 새로운 환경, 낯선 곳에서 나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아유 내가 그동안에 왜 이러고 살았나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 보면은 뭐 저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습관대로 살아온 대로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밥 먹고 회사 가고 일하고 또 한 달 되면 월급 들어오고 그럼 그거 갖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살아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아닌가 싶은데 여행을 가면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지만은 여행을 다니면서 가족들과 이제 추억을 많이 쌓고 대화할 거리가 풍성해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자기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었던 좋은 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찌 보면은 추억이 별로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가난한 인생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뭐 부자 그럼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정말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추억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내가 살아온 추억거리가 전혀 없다는 거는 좀 슬픈 일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버킷리스트에 여행 다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같이 밥 한 번 사주기. 또 옛날에 동네 친구들, 어렸을 때 친구들, 이런 친구들 중에서는 살다 보면 연락 끊어진 친구들도 많고 옛날에 뭐 서운한 일 때문에 등을 진 친구들도 많고 근데 알고 보니 그때 서운한 게 내가 생각했었던 거랑은 다른 아주 사소한 오해였었구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통해 갖고 소소하지만은 중요한 일들을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그동안에는 왜 안 했었지? 왜 오늘 하지 않고 내일로 그냥 미뤘었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되고 오히려 남은 시간이 얼마밖에 없다는 게 더 아쉽게 느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좀 무한히 살 것 같은 착각을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가 살아왔고 나는 늘 건강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갖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들을 아유 내일 하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언젠간 하지 이렇게 이제 미루게 되는 거죠. 근데 암이라고 하는 일을 겪게 되고 아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한테 이제 시간이 정말 많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일들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 삶이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지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소소한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들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암을 겪고 나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비결이 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행복을 미루는 습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유 뭐 오늘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 이건 아니야. 내일 오늘 열심히 살면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근데 사실 내일 돼도 내일도 똑같죠. 이렇게 행복을 조금 미루다 보면 정말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그냥 암에만 걸리고 불행하게 되는 일들을 좀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할아버지 사례를 보면서 제가 아 이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삶을 되돌아볼 수 있구나 하는 일들을 한번 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시 중에서 그런 시도 있어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는 열심히 이제 정상을 향해서 가야 되고 노력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옆에 좋은 풍경도 있고 예쁜 꽃들도 있고 그러는데 산에 올라가면서 그냥 앞사람 엉덩이만 보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막상 정상에 올랐다가 이제 내려올 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제 내려오게 보면 주변 환경도 굉장히 아름답고 예쁜 꽃들도 많이 있고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내가 올라갈 때는 왜 못 봤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놓치는 부분들 중에 또 중요한 부분들은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랑, 신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지내왔었던 그런 요소들을 좀 보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제가 좀 죽었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보기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좀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과 이제 대화를 나눠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암 그러면은 두렵고 가장 두려운 이유는 이런 거 저런 거 다 찾아보다 보면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유 그래요. 그러면 암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암이 나빠지고 뭐 언젠가는 죽겠죠. 그럼 죽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갑자기 환자분들이 그렇네요. 아유 뭐 지금 힘들고 괴로운데 아유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냥 열심히 살아보죠. 오늘 치료 열심히 받아보랍니다. 이런 경우도 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에는 이미 나는 그냥 죽음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지내라는 이야기도 좀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뭐 암이든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될 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분리시키지 않고 어려운 문제를 나 자신과 동일시시키면서 그게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괴로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물러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아 이게 내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문제는 아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중심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를 포함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바라보는 세상하고 가족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좀 다르기도 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분이 계셨어요. 이제 폐암 환자분이셨었고 여러 항암 치료를 했는데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암이 나빠지고 이제는 항암 치료는 더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단계로 넘어간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우 나는 죽는 거는 두렵지 않다. 근데 죽기 전에
고통스러울까 봐 내가 그게 좀 걱정이다. 그래서 나는 자다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열심히 병원을 오시던 환자분이셨는데 어느 날 하루는 외래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안 오실 분이 아닌데 어디가 좀 안 좋으신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환자분의 따님이 오후에 늦게 외래를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안 아프고 주무시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늘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고 본인 뜻대로 됐구나. 그래도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으면은 고통스럽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니까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이 되겠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따님 자제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환자분 본인께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나도 안 하셨던 거예요. 암이 나빠지고 있고 더 이상 항암 치료하지 않고 완화이로 하고 내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그냥 본인은 본인이 편안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만 하고 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를 자제분들한테 전혀 얘기를 안 해보니까 환자분 본인 입장에서는 고통스럽지 않게 주무시다 편안하게 돌아가신 거지만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채로 발견됐다. 이렇게 돼버린 거더라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작별 인사도 좀 하고 조금이라도 컨디션 좋을 때 의미 있는 대화도 많이 나누고 자식 입장에서 효도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을 하나도 못 하신 거예요.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어느 정도 좀 아프시다가 내가 좀 효도도 할 수 있고 부모님도 돌봐드리고 좀 이러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게 간사한 법이어가지고 보통은 또 부모님들이 아프시다 그러면은 병간호를 자식분들이 잘 하세요. 근데 이 기간이 2달, 석 달, 넉 달, 5달. 그럼 이제 5달 동안 몸져 누워있는 부모님 대소변 가리고 병수발 하다 보면 이게 또 자식들이 지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자식분들 입장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병수발을 해야 되지? 우리 부모님은 이제 안 돌아가시나? 이런 마음도 떠오르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자식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절히 자기가 효도를 하다가 이제 됐다 싶을 때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일, 내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를 정확하게 보면은 좀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저는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한테 일기를 쓰는 거, 메모를 하는 거, 수첩에다가 간단한 일이라도 좀 적어오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권유를 드려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일기를 열심히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글쓰기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그냥 단순한 메모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는 시간을 저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게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고 이렇잖아요. 특히 이제 암으로 인해 갖고 정해진 시간이 다가올 때 항암 치료를 하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일을 저는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을 늘리는 일도 중요한데 시간을 아껴 쓰고 저장해 놓음으로써 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쓰거나 기록을 남기거나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을 적으면서 예전 시간을 더 우리가 늘릴 수도 있고 또 글이라고 하는 거는 말과 달리 남기 때문에 나중에 남겨지는 가족들한테 굉장히 큰 선물이 되더라고요. 환자분들도 내가 살아온 거 얘기 쓰면 소설책 10권도 더 나온다고 그런 경우 얘기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글을 쓰고 일기를 쓰다 보면은 자기의 감정이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좀 무심히 지나쳤던 일들을
유심히 지켜보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유심히 지켜보다 보게 되면 우리가 놓치던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이랑 좀 동떨어져 보이는 이야기 같기도 하는데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빅터 플랭클이라고 하는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아우슈비츠 거기서 3년 동안 보내면서 있었던 일들을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삶에 의미가 있다. 삶의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있다면 고통의 순간에서도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암이라는 것이 분명히 고통이고 큰 시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 속에서도 삶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분명 조금이라도 배울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다는 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씩 다르게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다면 태도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면 분명히 그 혜택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